안녕하세요. 이천 청솔 국어과의 박수경입니다. 여러분 수능 국어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을 텐데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꼈을까요? 오늘 수능은 작년 수능하고 난도는 전체적으로 좀 비슷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봤던 그 9월 수능에 비해서는 비슷했고, 그리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우선은 문제 배치 순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실무 연습을 하면서 봤던 그대로 독서는 앞쪽에, 문학은 뒤쪽에 17문항씩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독서 문항은 6월, 9월 같이 독서 이론을 포함해서 4개의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중에 독서는 경제 지문을 활용한 과학 지문의 길이가 조금 다소 길었고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 있었고요. 문학은 EBS 연계율을 50%로 그대로 잘 유지를 했고, 전체적으로 비연계 작품의 감상도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선택 과목은 화작보다는 엄매가 조금은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EBS 연계율을 50%로 반영했는데 독서와 문학의 어떤 연계율이 적당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지문의 유서와 서학의 관계, 인문지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합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문의 난도는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유형들을 그대로 다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지문이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이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 EBS 지문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련해서 이미 연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지문이 읽기가 수월했을 거고, 그다음 법지문을 읽었을 때 어떤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효과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읽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통해 조금 적용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이 어찌 보면 등급과 표준 점수의 격차를 가르는 기준이 이 과학 지문에 있을 수 있겠는데요.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라는 이 지문은 여러분이 수능 그 EBS 지문에서 채소제곱법의 원리라는 사회 지문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채소제곱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 제재를 끌고 와서 제재를 과학과 사회 지문을 같이 연결시킨 굉장히 좀 참신한 지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변별력이 생길 것 같고요. 조금 고난도 특이문항을 보자고 하면 독서론 2번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답률이 조금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사회지문의 12번 문제, 제시문을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17번 문제가 제시문을 어떤 보기를 통해서 추론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됐을 때 17번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과학 지문이 지문의 길이도 그랬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고, 인문이나 사회 지문은 전체적으로 길이도 길지 않고 문제 푸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아마 이 독서 지문의 난도가 조금은 낮기 때문에 국어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이 어렵지 않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은 고전수설이 최척전이 출제가 됐는데요. EBS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그동안 또 평가원 기출을 열심히 본 친구들이라면 평가원 기출과 EBS 수록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일치됐어요. 그래서 아마 인물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지문 서술상 특징 문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 고전술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감상 방법을 그대로 묻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갈래복합 지문의 이왕의 도산 12국이 EBS 연계에 출제됐고요. 김득연의 지수정가라는 작품은 제목은 좀 낯설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그동안 꾸준히 연습한 친구들이라면 읽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그런 지문이었고요. 수필 지문으로 김은의 겸제이빗이라는 작품이 출제됐고, 이렇게 돼서 갈래복합으로 5문항이 출제됐는데요. 수필도 현대수필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이 비연계가 됐죠.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소설의 어떤 흐름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술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현대시는 항상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잘 알려진 작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비연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유치환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채전이라는 작품이 출제됐고요. 나이덕의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은 EBS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고전술 20번 문제의 선지를 보면 시간 표지를 바탕으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서사적 흐름을
사람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소설의 어떤 전형적인 서사성을 파악하는 문제라서 문제는 흐름을 잘 따라왔다면 풀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제가 선지를 봤을 때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현대시 34번 문제가 보기를 바탕으로 한 시어 해석 문제였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시의 33번, 34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학은 EBS 7작품 중에서 3작품이 연계됐기 때문에 EBS 연계 비율도 적당했고 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최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위권 있는 학생들도 문학에 크게 어려움을 느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화법하고 작문은 발표 지문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마을 소식지 후기와 그 다음 대화를 같이 연결한 화작 복합 지문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학교 교지의 초고를 고쳐 쓰는 전형적으로 화법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이 3문제가 그대로 출제됐고요. 그리고 작문 문제도 작문의 고쳐 쓰기, 그 다음에 계획하기, 자료 활용하기 같은 전형적인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다만 좀 특이했던 문장을 본다 그러면 42번 문항에 그림을 연결시키는 지도의 초안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지문은 좀 어렵다기보다는 참신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작에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화작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35번, 36번 문제에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합성어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이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36번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웠을 문제가 중세국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문자 표기하는 탐구 방법, 예를 들면 거기에 중성보용, 초성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연서법, 병서법 등 표기의 원리 같은 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처음 접해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유심히 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의문의 변동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의 성분과 구조는 여러분이 연습이 많이 됐던 기존에 공부를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매체 문제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누리집 화면도 나왔고요. 그리고 온라인 화상회의 지문도 나왔고요. 그다음 온라인 카페 화면에서 1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지문도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고난도 특이문항이라고 보기보다는 쌤이 봤을 때는 매체 지문에서 매체의 어떤 화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잘하게 주어지는 세부의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를 풀 때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작과 언매는 연습이 잘 됐다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화작도 좀 지문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언어와 매체도 좀 시간 소요가 걸렸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 때 선택 과목을 풀고 나서 독서나 문학을 이렇게 푸는 일반적인 수준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화작이나 언매에서 시간에 쫓겼던 학생들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 좀 난도가 전체적으로 쉬웠던 문학이나 독서에서도 같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말려들어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풀어나갈 학생들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국어의 변별력은 조금은 좀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작년 수능과 비교한다 그러면 조금은 쉬웠지만 그래도 변별력은 갖춘 시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수능 국어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봤고요. 등급 컷은 좀 세부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면 자세히 나올 텐데 하여튼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이상 이천청소학원의 올해 수능 국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